햇살 좋은 늦가을, 할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마실을 나왔다. 풀숲에 숨어있는 호박을 발견한 할머니. 두 손을 내밀어 호박을 딸 요량이다. 아이고 봐요. 어머. 만만치 않은 호박 따기. 할머니는 당신만의 비결이 있다. 세월이 알려준 지혜다. 할머니는 당신의 자가용에 손주 녀석을 태우듯 호박을 태웠다. 할머니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는 호박. 구수하고 푸근한 호박의 여행을 따라가 본다. 둥글넓적한 생김새가 종갓집 맏며느리를 떠올리게 하는 호박. 노란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니다. 두루뭉술 뭉툭한 색이다. 몇 마디의 말로 그 우묘한 색과 깊이를 표현할 수 있을까? 호박 속은 더 그렇다. 잘 여문 호박일수록 실 같은 섬유질이 많고 속은 텅 비어 있다. 붉은 과육은 달콤한 수액을 가득 머금고 있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호박의 진면목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아까 눈은 좀 뜨지. 눈도 안 뜨고. 어쩌면 저렇게 사랑스럽고 의젓할까? 좀 봐라. 아이고 싫다고. 이제 막 세상에 첫 발을 뗀 아기에게 한없는 축복이 쏟아진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봉이 나오는 거요? 조리실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음식이 준비 중이다. 호박은 임산부에게 어떤 보약보다 더 좋은 재료로 곱게 갈아 중불에서 뭉근하게 끓여내면 부드러운 호박죽이 된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산모들의 건강을 고려한 식단인데요. 부종 제거에 탁월한 호박을 호박죽, 샐러드, 케이크로 조리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산모님들도 익히 효능에 대해 알고 계셔서 맛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잘 드시고요. 여기 계신 산모님들에게 매일 호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박은 남과라고 부릅니다. 성질이 따뜻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기운을 돋구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변을 잘 보게 해서 부종을 줄여주고 심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에 부종이 생기신 분들에게 호박을 사용하게 되면 소변을 잘 보게 되고 부종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예부터 어머니는 출산한 딸에게 호박물을 꼭 챙겨줬다. 이만한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단호박 같이 이렇게 찐 거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사실 죽으로 된 거는 잘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드셔보시니까 맛있어요? 네, 확실히 맛있고 달고, 네, 이제 집에 가서도 잘 해 먹을 것 같아요. 새 생명을 얻은 기쁨만큼이나 달콤한 호박죽이다. 예부터 호박은 농작물을 심고 남은 작은 땅에 씨를 뿌려 식구가 먹을 만큼만 거두는 작물이었다. 흔하디 흔하고 볼품없는 꽃의 대명사였기에 그 아래 열린 작은 생명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애기 호박은 무럭무럭 자라서 큼지막한 늙은 호박이 된다.
유난히도 호박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 회포마을이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호박 따시나 봐요. 네, 이제 호박 1차 수확은 다 끝났고요. 네. 이제 2차 이렇게 좀 덜 익었던 거 이런 것들 수확하고 있어요. 네, 호박 빛깔이 아주 좋아요. 네, 이 맷돌 호박은 네. 이렇게 둥글납작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제 골이 이렇게 선명하게 졌죠. 골 따라서 또 하얀 분이 이렇게 나 있고요. 네. 네. 왜 맷돌 호박이라고 부르나요? 아, 맷돌처럼 네. 생겼잖아요. 교수님 한번 잡고 있어봐요. 네. 자, 이 맷돌이 이렇게 어. 맷돌 이렇게 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아. 이렇게.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맷돌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네. 맷돌 호박으로 이게 품종이 네. 나와 있어요. 어, 네. 재밌는데요. 이거 드는 순간 네.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들고 그냥 이대로 그냥 근력 운동이 되겠어요. 이게 무거워요. 이렇게 호박은 작지만 네. 썰어보면 과육이 두껍고 색깔이 진황색으로 아주 예뻐요. 저도 한번 따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한번 따보시죠. 아, 네, 장갑 네. 찌셔야 돼요. 네. 여기 장갑 먼저 찌시고. 네. 잘 익은 건가요? 이제 1차 수확은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안 익어요. 아. 지금 이런 소리가 와가지고. 자, 호박 꼭지가 네. 상당히 억세요. 그래서 네. 잘못하면 손 다치시니까 아. 제가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딱 해서 꼭 누르고서 이 짝손으로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와, 잘 따졌죠?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가위로 이렇게 꼭 네. 집은 다음에 옆으로 탁 치는 거죠? 밑으로 팍 치세요. 예. 잘한 건가요? 맞아요. 뭐 억시죠. 예, 아, 예. 힘이 제가 좋아가지고 네. 쉽게 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와. 네. 오, 네. 보기와는 다르게 네. 아주 그냥 살이 역시- 꽉 찼어요. 그러니 꽉 차고 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따서 그런지 네. 더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요게 이렇게 작은 것 같아도 네네. 예, 살이 꽉 차서 무게가 이런 게 한 5kg 나가요. 그래서 호박을 복덩어리라고 하나 봐요. 네. 예. 이 마을에서 호박은 애지중지 키우는 귀한 보물단지다. 매년 이 마을에서 수확되는 호박만 300톤이 넘는다. 마을에 20여 농가에서 함께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가공과 체험 프로그램까지 확대하면서 조용한 시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귀한 호박 한 덩이라도 놓칠세라 조심조심 술에 싣고 간다. 살이 꽉 차가지고. 와, 사장님 이렇게 딴 호박들을 저쪽에다 놓고 보관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 지금 호박 창고로 겨울나기 위해서 네네. 창고로 가져가고 있어요. 우와, 호박들이 정말 많아요. 많죠. 세상의 모든 호박이 다 이곳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 많은 호박들이 여기에서 그럼 겨울을 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겨울을 나고 내년 봄 5월까지 싱싱하게 보관이 돼서 이제 사용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호박들이 금방 썩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 보관하시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요. 옛날 사랑방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실황에다가 호박을 저장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응용해가지고 호박 상온 저장법을 개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온도, 습도, 환기 요 세 가지 시스템만 맞으면 한 90%까지 싱싱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골 집에 사랑방 팻마루 실황에 있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호박 농사를 지은 첫 해. 저장법이 없어 호박 2,000통을 그대로 썩혀야 했다. 그 후 3년간 저장법 개발에 매달렸고 마침내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찾을 수 있었다.
이제 수천 통의 호박들은 새롭게 시작될 여행을 기다리면서 겨울을 나고 있다. 회포마을 체험관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생한 호박 이야기를 듣고자 방문했다. 회포마을은 호박 생산은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갖추면서 6차 산업의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1년 만에 호박 한 덩이를 파는데 제가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새벽 1시 반에 정확히 고객이 호박 농장 주인은 잠자는데 주문을 한 거예요. 그게 2000년도 11월 달입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다는 말은 회포마을을 두고 한 것이 아닐까? 체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바로 호박 음식 만들기다.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갈은 호박과 밀가루만으로 반죽을 만든다. 호박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식감 좋은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 체험객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직접 만든 칼국수가 더욱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노란색 호박 칼국수가 입안에 착착 감긴다. 보통 늙은 호박은 호박죽을 만들어서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이 호박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호박죽을 좀 끓여놓으면 제가 얻어먹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면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호박 칼국수를 먹어보니까 새롭고 정말 뭔가 이 아이템이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개운한 호박 칼국수가 오늘따라 더 맛있다. 예부터 호박은 우리의 밥상에 자주 올랐던 단골 반찬이었다.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어떤 재료와도 부담 없이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호박이 엄청 잘 익었나 봐. 왜 이렇게 단단한가 모르겠네. 어머니는 식구들 먹일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호박을 손질한다. 힘을 주며 버티던 호박이 이내 노란 속을 드러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호박 손질하고 계신가 봐요. 예, 호박찜 좀 해본다고. 네. 호박 익어서 맛있게 생겼잖아요. 먹음직스러운데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가만두면 지가 이렇게 풀 속에서 잘 크잖아. 집어무이서 크고 풀 속에서 크고. 그래서 가을이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내주고. 그러네. 효자네요. 알아서 척척 잘 고향집에선 호박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지붕 위에도 돌담 밑에도 떡하니 앉아 있었다. 잘 익은 효자 녀석 덕분에 겨우 내내 입이 심심하지 않았다. 손질하시는 거 보니까 다 이제 호박 씨는 또 씨대로 또 그냥 버리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두었다가 또 말려서 내년에 또 심어야 또 먹지. 겨울에 한가하면 또 호박 이렇게 뭐 씨 발라서 먹기도 하고. 그렇죠. 예, 호박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옛날부터. 아유, 큼직한 게 양도 많이 나오겠어요. 예, 이따 맛있는 것 좀 같이 좀 해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 익은 호박을 먹기 좋게 썰어 넣고 호박 동태찌개를 끓인다. 시원한 동태와 달큰한 호박이 푹 끓여진다.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이만한 궁합이 없다. 어머니, 지금 내오신 요리에는 동태찌개에 호박이 들어가 있네요. 네.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네.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예. 그전에는 국이 없으니까 이제 국 대신 이렇게 해서 드려도 잘들 잡숫고 네. 또 손님 와서 이렇게 해드려도 잘 잡숫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도 젊은 뭐 며느리들 와도 이렇게 해주면 네. 그래도 지금 애들이 좀 맛있대야 옛날 거가. 동태하고 네. 호박하고 또 어우러진 이 찌개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은 푸짐하고요. 맛있게 보입니다. 글쎄 뭐 맛있어. 아, 그럴까요? 제가 일단 먼저 올릴게요. 달큰한 호박은 동태의 비린 맛을 희석시켜준다. 뜨끈한 국물과 함께 먹으면 안성맞춤이다. 우와, 이 동태의 부드럽고 담백한 이 속살과 그 호박의 매끈한 그 느낌, 그 다음에 그 맑고 깨끗한 맛이 어우러져서 식감도 살아있고요. 엄청 황홀한 느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맛있어요? 많이 드셔. 겨울 저녁, 어머니는 뜨끈한 찌개를 끓여놓고 식구들을 기다렸다. 소박한 호박찌개를 가운데 두고 아이들은 연신 숟가락을 빨아댔다. 하루 일과를 마친 아버지는 반주 한 잔을 기울이시곤 했다. 사랑방 손님들이 꽤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옛날에 사랑방에 술을 꼭 막걸리 이렇게 내가면은 이거 한 그릇씩 드리면 아주 좋아하셨어요. 든든하면서도 네. 술 안주로도 아주 최고입니다. 한 잔 해야 많이 되는데. 드세요. 예. 술 한 잔 드릴까? 그러시겠어요? 먹을거리가 귀하던 시절, 호박은 좋은 주전부리였다. 팥고물과 고명을 올려 호박찜을 만들면 호박의 단맛이 더 진해진다. 호박이 아주 좋은데요. 이 손질된 호박으로 어떤 요리 하실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이게 이 호박 차를 만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거 먼저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물을 붓거든요. 찜통에 호박과 물을 부어 푹 끓이면 달콤한 호박차가 된다. 이때 생기는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 호박찜도 만들 수 있다. 바둑판 모양으로 호박에 칼집을 넣고 그 위에 뭉근하게 삶아진 팥고물을 올린다. 여기에 잘게 채 썬 밤과 대추도 곁들인 뒤 꿀을 부어 마무리한다.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기대돼요? 네. 이게 이 누구네도 이제 가을에 따다가 마루 밑에 저거 둥그러다니는 호박이 이렇게 변신이 된다는 거. 마루 밑에 둥그러다니는. 예, 마루 밑에 누구네도 마루 밑에 둥그러다니잖아. 막 여기저기 그런데 그걸로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도 있고 좋구나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네. 갖가지 고명을 얹은 호박찜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잘 익었다. 진하게 우러난 호박차엔 잣을 넣어 담아낸다. 그 모양새가 단정하고 우아하다. 호박차하고 네. 찜하고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우와. 예, 드셔보세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 예전에 이 상을 이렇게 받으셨던 분들의 기분이랄까?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한번 이 기대감을 갖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깊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이런 차 처음 마셔보는 것 같아요. 달고 단맛도 있고. 네, 달고 고소하고 깊고 굉장히 따뜻하게 몸을 딱 이렇게 휘감는 그 느낌이 들어요. 향은 물론 좋고요. 진하네. 예. 난 이렇게 해서 내기만 했지 이렇게 앉아서 나도 이렇게 마셔보기 처음이거든요. 늘 대접만 하셨더니 예. 네, 직접 맛있네. 이렇게 같이 네.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대접 받으면 괜찮겠다 쓰면 생각 아, 드네. 제가 다음에는 제가 배웠으니까 제가 직접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솜씨 좋은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손님을 정성껏 맞았다. 뭉근하게 쪄진 호박찜은 손님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맛도 모양도 그만이다. 맛있어요? 나도 먹을까? 그럼요. 제 느낌은요. 평소에 푸딩이나 케이크를 익숙하게 먹다가 이 호박이 이렇게 부드럽고 입안에서 이렇게 살살 녹는데 달콤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의 솜씨 덕에 한 숟가락이 풍요롭다. 이렇게 떠서 보니까요. 이 호박 안에 팥과 또 밤과 잣과 대추를 이 품은 모습이 맛도 일품이지만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품에 안아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어떤 그런 정감 어린 그 딱 모습이 한눈에 또 한 스푼에 다 담긴 것 같아서 내가 듣기만 해도 행복해. 못생긴 호박도 어머니의 손만 거치면 근사한 주전부리가 된다. 손맛으로 버무린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다. 이제 보니 호박은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변변한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호박.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대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성남시의 마을 기업인 이곳은 호박의 노란 빛깔과 달콤한 맛을 살려 호박 과자를 만들고 특허까지 출원했다. 호박은 해남과 논산, 화천에서 직거래로 공수한다. 껍질을 벗겨낸 호박은 찌고 말린 뒤 가루를 내어두는데 이 호박 가루를 밀가루, 현미가루와 함께 넣어 반죽한다. 번거롭지만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한 과정이다. 노란 호박 반죽에 호박 앙금과 호박씨도 듬뿍 넣는다. 호박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 한 입에 쏙 들어오는 데다 호박 특유의 향기가 나는 호박 과자. 다른 첨가물 없이 주문이 들어오는 만큼만 그때그때 만들어 신선한 맛을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니 보기만 해도 네. 배가 불러요. 빛깔도 어쩌면 이렇게 예쁜지 그렇죠. 먹기가 아까운데요. 어떡하죠? 드셔보세요. 와우, 모양이 호박 모양 그대로 본떠서 만드셨나 봐요. 맞아요. 완전히 똑같은 호박 모양이죠. 완전 미니 호박. 네. 와, 호박 앙금이에요. 앙금도 역시 호박 앙금이고요. 반죽도 호박으로 했고요. 네. 물론 씨앗도 호박이고. 그냥 호박이 통째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미니 과자로 네. 탄생이 됐어요. 네.
호박 과자는 추억 속의 호박을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 호박은 추억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나이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인데 실버타운에서 추운 겨울날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과자랑 죽 드신다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너무 기억에 남고, 또 일본에서는 여기 위치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이쪽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저희 호박 과자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잊고 지낸 듯하지만 호박의 맛과 향기는 우리의 추억 속에서 여전히 건재한다.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동시에 그리운 옛 시간들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넷박스 주문 그런가 하면 어느새 호박을 꺼려하던 아이들의 입맛도 사로잡았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호박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식을 호박 과자를 주었더니 아이들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 간식마다 호박 과자를 주었더니 어머니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호박씨가 들어갔어요. 호박 파이부터 와플과 말랭이까지 종류도 다양해 기호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옛날에는 이 호박을 애기 나면은 붓기 빠지라고 과 먹고 그냥 죽이나 써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그냥 좋게 이렇게 과자도 나오고 너무 발달되고 젊은 사람들 아주 그냥 살기 편하게 과자에 무슨 뭐 와플에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시 지금 젊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촌스럽다고 구박받던 호박은 이제 새 옷을 갈아입고 현대인들의 감성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호박이 가져다준 추억과 향수가 세대를 뛰어넘어 또 하나 생겨난 셈이다. 고요함 속에 예불소리만 들리는 청주 월명사. 호박은 불가에서도 사랑받는 식재료다. 소박하면서도 자연의 풍미가 살아있어 사찰 음식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빛깔과 맛을 내어줄까?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왔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누추한 것까지 와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또 훌륭한 음식을 바쁘실 텐데 만들어주셔서요. 이 정성이 막 느껴집니다. 어떡하죠? 그럼 이 호박 수제비를 보니까 애호박하고 감자, 표고버섯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일단 늙은 호박의 빛깔이 참 좋아요. 네, 강판에 갈아서 반죽을 네. 해놓으면요. 이렇게 예. 노랗게 나와서 정말 예쁘죠? 네. 잘 익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색이 잘 나온다는 거. 네. 사찰 음식은 마늘과 파, 달래와 부추 등 오신채를 넣지 않아 자극적이지 않다. 맛이 담백하고 정갈하다. 또한 영양면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직연 스님은 찬바람이 부는 계절마다 호박부터 챙겨놓곤 한다. 성질이 따뜻하고 단맛이 우러나는 호박 덕분에 밥상이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뜨끈한 국물과 함께 먹는 호박 수제비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줘 더 자주 끓여 먹는다. 정말 부드럽고 호박의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면서 네. 꽃밭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왜 못생긴 사람은 호박꽃에 비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빛깔이 곱고 좋고. 실제로 늙은 호박은요, 몸에도 되게 이롭습니다. 밥상에 핀 노란 호박꽃이 유난히 어여쁘다. 이번엔 맛도 영양도 일품인 호박 영양밥을 만들어 본다. 올해 수확한 열매와 호박을 넣고 밥을 짓는다. 호박 영양밥은 제철이 난 좋은 재료를 첨가물 없이 조리해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을 살려낸다. 은행이랑 호박이랑 대추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와, 빛깔도 좋지만 어떤 맛이 저렇게 나는지 한번 볼게요. 반찬이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밥만 먹어도 네. 괜찮죠? 호박도 어때요? 수제비에서는 호박 향이 강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호박 향이 강하지 않죠? 은근하게 퍼져 있고 네. 밥에 스며들어 있어요. 네. 그 밥이 똑같은 밥이 아니라 무엇이 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색다르게 되는데요. 제가 호박을 넣은 이런 호박 영양밥을 보니까 다른 밥보다는 먹는 재미, 그 다음에 보는 재미, 또 씹는 재미까지 해서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호박 영양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호박을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어떤 네. 간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다른 뭐 이렇게 꾸며서 뭘 수제비를 만들고 전을 부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늙은 호박을 썰어서 밥에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밥과 어우러진 그 순수한 맛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냥 호박만 드셔보셔도요. 그냥 뭔가 솜사탕 먹는 느낌? 그래서 딱 녹아내리는 네. 게 있어서 되게 부드러워서 좋아요. 그 속이 좀 안 좋을 때 입이 까칠까칠하다고 하나요? 그럴 네. 때 밥 먹기 어려운데요. 이 영양밥 한 숟가락 딱 먹으면 아주 입안에 싹 감칠맛이 돌면서 2숟가락, 3숟가락 먹게 실제로 늙은 호박이 효능 중에 하나예요. 위장을 좋게 만드는 게. 네, 제가 특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호박으로 이번엔 호박꼬지 설기떡을 만든다. 예부터 호박떡은 별미 중에 별미였다. 겨울철 주전부리로 해먹거나 호박꼬지를 말려 시루떡으로 만들어 먹곤 했다. 사찰에서는 채소를 주로 공양한다. 대부분의 채소가 쓴맛을 내는데 반해 호박은 단맛을 내기 때문에 사시사철 자주 사용한다. 특히 호박꼬지 설기떡은 주전부리가 귀한 사찰에서 수행자가 샘물 한 모금을 마시고 갈증이 해갈되듯 귀하고 색다른 음식이다. 호박떡이 기대가 되는데요. 안에는 또 어떻게 모양이 될지 궁금해요. 네, 한번 과감하게 잘라볼까요? 자, 호박은 속에 호박이 많이 들어서요. 네. 이렇게 우와. 한번 잘라드려볼까요? 네. 이왕이면 호박이 많은 쪽이 낫겠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먹으니까 푸근한 맛이 나고요. 어머, 역시 또 같은 호박인데 다른 맛이 나요. 그죠? 거의 눈처럼 하얀색의 이 호박의 그 호박꼬지의 색깔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조금씩만 한 점씩만 넣어줄 때 그냥 행복이 그냥 물씬 들어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주시는. 지견 스님에게도 호박은 특별하다. 저한테 늙은 호박은요 항상 추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7살 때부터 절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절에도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노스님이 항상 겨울 되면 그 호박 범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커서 지금까지 와도 그 맛을 이렇게 잊지 못해서 항상 이렇게 저 호박만 보면 우리 돌아가신 노스님이 생각나면서 추억이 되고 또 그러면서 그때 그 동심의 그 마음, 그때는 진짜 철없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호박은 추억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먹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호박 범벅이에요. 해마다 겨울 되면 먹고 그 어느 날은 제가 왜 호박 범벅을 이렇게 좋아하지 싶은 거 보니까 그건 곧 그 속에 저희 노스님이 존경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 동자승을 살뜰히 챙겨주시던 노스님의 마음이 호박 속에 들어있었다. 호박은 속 깊은 정이었다. 풍요를 다 내어주고 덩그러니 비어있는 호박밭. 작은 것 하나 남김없이 다 내어준 호박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과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달빛으로 가득한 바람이 분다. 계절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작고 여린 목소리가 들린다. 나무는 붉은 빛으로 물들며 홀로 하늘의 무게를 견딘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호박만을 그려온 화가가 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호박과 인연을 맺은 그의 호박 이야기가 궁금했다.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이곳에서 호박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수 있을까?
호박 화가는 바이올린 선율로 먼 길을 찾아온 손님을 반긴다. 안녕하세요. 저 호박 그리시는 박한 화가님이시죠? 네, 박한입니다. 네,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계시네요. 네, 바이올린 연주를 한 15년 됐습니다. 혼자 취미로 네.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즐겁습니다. 네, 밖에서부터 그 연주 소리가 들려서 제가 자연스럽게 걸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연주로 저를 또 반겨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들어왔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박한 화백은 그동안 수백여 점의 호박을 그려왔다. 그는 호박을 만지고 그리는 동안 그 안에서 삶의 철학과 자신만의 우주를 완성한다고 한다. 선생님 갤러리에 오니까 그 시골집 텐마루에 예. 그리고 실험 위에 놓여 있는 호박들, 예. 그 수확을 잘 해서 다듬어서 놓은 호박들을 직접 보는 것처럼 정감 어리고 또 사실적이네요. 예. 이쪽 그림에는 또 호박이 많이 있어요. 예. 이 그림은 저 나무 목판 위에다가 먹과 삼배천과 올리브 페인트로 제작한 거거든요. 그럼 저 삼배천은 어쩌면 우리 가슴 속에 한 가지 한 가지 남아있는 사연들을 저렇게 이제 먹빛으로 이렇게 연출해 보았고, 그리고 이 호박 숫자가 이래 여럿이 있는 거, 이런 것은 단순히 호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호박은 우리의 어떤 정다운 이웃의 모습을 호박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람과 햇빛 속에서 잘 익어가다가 어느 날 마무리되듯이 이 호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한국인의 추억,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어떤 마무리의 모습을 그려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잊었던 소중했던 기억들 또 사람들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늙은 호박처럼 이런 모양과 빛깔과 또 이제 흠집 같은 것들, 상처를 또 갖고 한 해 한 해 또 나이 들어갈 텐데 나의 모습은, 나의 그 늙은 호박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이 저 호박은 단순히 호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호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많은 추억과 많은 어떤 그 삶에 대한 애환이 그대로 녹여 있는 어떤 그런 저 설정으로 제가 호박을 선정했기 때문에 또 그런 정신으로 수십 년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또 이제 보여지는 분들에게 이 호박 자체가 그렇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이 호박을 보면은 들은 좀 덜 익기도 하고 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노랗게 분이 나기도 하고 또 노랗게 익기도 하고, 그 각자의 표정, 각자의 사람들이 한 권의 소설책을 가슴에 안고 살듯이. 박한 화가는 호박을 통해 인생을 본다. 사람들마다 모두 생김새가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다. 호박도 그렇다. 둥그런 호박, 길쭉한 호박이 다르고 붉고 노란 빛깔이 다르다. 다 익으면 이토록 편안하면서도 오묘한 색을 내는 것일까? 화폭에 앉은 호박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항상 웃고 있는 듯 하지만
울음을 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툇마루 끝에서 지독한 한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박화백은 붓을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둥근 호박만큼 아름다운 선이 없고 풍요로운 것이 없다.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향수와 추억을 자아낸다. 호박, 그 속엔 사람의 생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도 수없이 붓칠을 하고 호박을 그려낸다. 선생님이 보시는 호박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신가요? 예, 사랑스럽고 예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서 감동할 때도 진실한 말을 할 때 사람은 다 감동하고 어머니의 자장가의 소리에 감동하듯이 어떤 이제 호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 이상의 것, 그러니까 어떤 그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호박을 통해서 추억하면서 반추하는 것이죠. 그 호박이 보여주는, 호박이 들려주는 어떤 진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화폭에 담고 싶으신 거죠. 예, 호박을 보면은 단순히 호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호박을 통해서 고향을 보고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그리운 친구를 보고 그러면서 어떤 이는 아주 행복해하고 어떤 일은 그 시절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호박이 아니고 어쩌면 그 스산한 가을바람, 가을 햇살 그 속에 존재하는 고향을 보는 것이죠. 선생님, 35년 동안 호박을 그리셨으면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또 실증이 날 것도 같은데 어떻게 그러진 않으셨어요? 예, 저도 좀 지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호박을 통해서 고향을 보고 어머니를 보고 형제를 보고 그리고 그리운 친구를 보는데 어떻게 실증이 나겠습니까? 네. 저는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찾고 그리고 내가 또 죽는 날까지 호박 같은 호박 단 한 점만 그릴 수 있어도 제 존재의 값어치에서 저는 엄청난 행복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한번 지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줌의 햇살이 우리네 앞마당에 머물 때마다 생의 시간은 또 한 번 깊어진다. 호박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모진 산고를 어루만져준다. 농부에게는 바라만 봐도 정겨운 얼굴이다. 텅 빈 마을에 넝쿨째 굴러온 독덩어리다. 따뜻한 음식으로 가족들을 챙겨온 어머니는 호박의 너른 속을 닮았다. 제 속을 다 비워낸 호박의 모습은 수행에 정진하는 수행자를 떠올리게 한다. 공명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듯 늙어서 대접받는 호박 한 덩이에 우리의 삶도 고향도 추억도 울려 퍼진다.